예,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곽이 부총리님, 네.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대통령께서 올해 예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리고 올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하고 있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과방위에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AI 타이틀만 달면 예산이 중복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예산을 보니까 딥테크 AI 펀드를 3천억 조성해서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부처 어느 계정에 있는지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고 좀 공감할 수 있게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딥테크 AI 펀드는 중기부 소관입니다. 그 모태 펀드 통해서 운영사 선정하고 그 민간 자금 들어와서 이제 자펀드 이제 결성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지를 못해 갔고요. 그리고 AI 혁신 펀드도 올해 450억인데 내년에 또 1,00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어디에 쓰는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딥테크 AI 펀드는 포괄적인 벤처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AI 혁신 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AI 특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원 대상이 다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어떤 국민들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뢰 바탕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힘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뢰를 줬으면 하고 그래서 올해 10조 예산 편성인데 이제 언론에서는 7조 7천억 이외에는 어디 편성되는지 못 찾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걸 좀 잘 알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AI 이제 보면 저도 과방위 소속이라 여러 가지를 살피는데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2033년까지 60만 명을 감축한다고 했어요. 전 그거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존이 한 15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러면 40%를 2033년까지 감축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AI 지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 대변화에 대한 대응도 과기부도 그렇고 여러 부처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AI 시대에 준비해서 좀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차관님 차관입니다. 나오셨나요? 네. 예. 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노동자 7분이 희생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매물자 수색위에서 4.6호기 발파 작업을 했는데 정부가 사고 수습은 물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대통령께서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고용노동부도 산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해 5월에 삼성전자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2조에 보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할 시 중대재해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사고나 저 피해자 보면 손이 그러니까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일시적으로 노출돼서 손이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은 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신체 평생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보기에 명백한 중대재해인데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사고가 아닌 직업성 질병으로 황당한 판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부과했던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도 국정감사에 삼성 부사장이 나왔는데 이게 질병이냐 사고냐에 대해서 삼성은 답변을 회피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건 사고잖아요. 순간적으로 방사선에 피폭이 돼서 저렇게 된 건데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에 가서 이것을 직업성 질병이라 그래갖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삼성은 언론에 마치
이 사건에서 삼성이 승소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를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몇 가지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법원에서 이번에 그 중대재해 발생 보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재해 주소표하고 지방노동과서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입법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냐. 그 측면에서 과태료를 취소한 거지 이게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걸 판단한 건 아니 근데 아니다. 과태료 취소의 근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직업성 질병이라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그 이제 조금 이제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 예,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1년 반이 저희는- 지났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라면 이런 건 좀 깔끔히 처리를 네, 했으면 의원님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 저희가 즉각 설명자를 냈고 예. 현재 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수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 그리고 제가 한 사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KT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동자 6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분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3분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구조조정 압박 때문에 내가 자살을 했다고 유서도 남겼어요. 그리고 KT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31명이 자살을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산업 현장에서 한 명만 돌아가셔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유독 KT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좀? 저희가 지금 그 동료의 자살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저희가 뭐 트라우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이제 그 구조 관련된 사망 사고 관련자들 한 6명 있는데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로서는 이 법 위반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계속 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용노동부나 과기부에서 가서 간담회 한번 한 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 이재명 정부 노동부에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님, 정신적 산재가 제가 보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판명이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제가 보기엔 거의 방치 상태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이 원인이 구조조정이라고 유서에도 남기고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사회 무관심 속에 계속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정신적 산재에 대해서? 그 산재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는 기준이 직업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있어서 의학적인 것만으로는 제가 좀 의견 드리긴 어렵고 노동부에서 산재 판정 기준을 좀 살펴보고 정신질환 쪽 특히 말씀하신 저는 고용노동부 자살 또 과기부도 네, 통신사를 관할하기 때문에 과기부 부총리님 그리고 복지부 장관님도 좀 네,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자살도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셨는데 예. 네,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은 고용부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그 생활비 부담 경감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통신비 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가계 통신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문제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근데 이제 와이파이가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하철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가장 공공적인 대중교통수단인데 지하철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고 지하철에는 와이파이를 통신 3사가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공공 와이파이 전국 지하철에 하는데 100억도 안 들어요. 근데 이걸 계속 통신사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예산은 다른 데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근데 유독 지하철은 그냥 통신 3사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저희들은 통신 3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그쪽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과기부총리하고 좀 상의를 해보도록.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사각지대 같은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가장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게 지하철인데 거기서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불편해서 고가의 어떤 요금제에 가입을 하고 아니면 뭐 데이터를 더 쓰든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제부총리하고 과기부총리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재정 사업 검토도 좀 해야겠지만 일단은 그 사업자들이 추가 투자할 수 있는지 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불신인지 몰라도 통신 3사는 자발적으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통신 3사가 지하철에서 잘 와이파이가 터지게 하면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통신 3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왔고요. 아직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 사업자랑 한번 논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네, 대강 위원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분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뭐 초선부터 최다선 의원까지 많은 의원분들이 같이 하시고 뭐 토론회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안 되니까 이렇게 모임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의 큰 축이 뭐 재개발, 재건축인데 제가 보기엔 이제 저희 지역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지역구가 이제 인천 남동구인데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곳이 한 18군데 돼요. 보면 규모도 작고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분들이 뭐 추진 방식, 진행 이런 걸 모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물어보면 알아서 만들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답답해하고 추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규모 어떤 그 개발도 중요하지만 중소규모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좀 국토부가 국민 입장에서 좀 친절한 행정도 하고 좀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9월 7일 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좀 담았는데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컨설팅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전국 12개 지자체의 33곳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인천에도 한 5곳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저희 지역에서 문제가 뭐냐면 기존 방식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주민들의 한 그룹이 있고 또 한쪽은 이 노후계획도시 선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두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그리고 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심한 고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업이 오히려 더뎌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심한 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좀 명확히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 관련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LH 부동산은 저희가 합동으로 그 관련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 올해 도시정비 지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정비 사업도 또 별도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먼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노후계획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환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설명과 또 컨설팅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제2경인선 있죠? 네네. 이게 지금은 뭐 3개 노선을 통합해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8년부터 뭐 사업이 왔다 갔다 해서 아직
추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보면 뭐 인천, 광명, 시흥, 부천, 구로, 관악, 양천에서 수도권 서남부 한 1,000만 명의 주민들이 관련된 철도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 사업으로 한다 그랬다, 민간 사업으로 갔다, 또 노선 변경하고 한 8년째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00만 명의 시민들은 이 철도가 없으면 교통섬이 되는 분들도 많고 상당히 필요한 철도인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지난 9월 최근에 새로운 노선이 수도권 남부선으로 해서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인재 적개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럼 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려운데 연말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중기부 장관님,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작년 1월에 MBC PD수첩에서 PF 폭탄과 공실 지옥, 위기의 지식산업센터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죠. 예. 이렇게 한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만들어서 인기도 끌고 수도권에서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 공실률 급증, 관리 부실, 투자자 피해, 금융 리스크, 입주 제한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어요. 그렇죠? 수도권 중심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80%에 육박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뭔가 좀 대대적인 수술이나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한데 내년에도 예산이 948억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91억 증액이 됐어요. 근데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은 비수도권 대상이고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 분양 지식산업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센터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든지 지방 중소기업 등을 통한 매월 진행 상황 검토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근데 민간과 공공 임대형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또 차이가 있고 이게 지자체에서 매우 희망하는 사업. 네.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